먼저 자기소개 및 신간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현재 봉봉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11월 22일에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드림미드에스 출판에서 당신의 내일, 오늘보다 더 젊고 아름답게라는 안티에이징에 대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네이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네. 그 베스트셀러가 된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래도 요즘의 트렌드가 동안이나 안티에이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인 분들이, 대중들이 알기 쉽게 쓴 책이어서 베스트셀러까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봉봉성형외과 안티에이징 센터를 런칭하고 이제 센터장을 맡게 되면서 브랜딩이나 홍보,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브랜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병원의 브랜딩과 셀프 브랜딩, 어떤 것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셀프 브랜딩이라는 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쯤에 이제 제 지인분들, 이제 여러분이 책을 쓰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그때쯤에 이제 대표님을 알게 되면서 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책을 쓰면서 좋았던 점과 좀 힘들었던 점을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책을 쓰면서 좋았던 점은, 첫째로는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수없이 나열되어 있던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조리 있게 환자분한테 설명할 수 있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정리가 제 스스로가 더 체계적으로 되었다는 부분에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쓰기로 하니까 지인분들이 되게 신기해하기도 하고, 저는 몰랐는데 또 지인분들 중에 책을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새로운 경험 공유? 이런 면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힘들었던 게,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다 보니 네. 이제 어떤 창작을 조금 해야 되는데, 또 의료다 보니까 창작의 케이스도 아니고, 네. 또 마냥 의료적으로 쓰기에는 또 일반 대중들이 읽기가 조금 네, 어려울 네. 것 같아서 그런 영역을 조절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제가 어쨌든 본업이 있다 보니 시간을 쪼개서 밤새 가면서 책을 썼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조금 또 힘들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책을 쓰기 전후 이제 뭐 한 달이 좀 안 되긴 했지만 확실히 좀 달라진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리고 브랜딩이 된 의사로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빠가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그 SNS 마케팅을 시작할 때 어쨌든 책을 쓴 사람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그 뿌리 때문에 생기는 공신력들이 책을 썼을 때 느껴지는 그 장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네. 안티에이징 자체가 사실 5, 60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 다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티에이징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네. 쓰셨더라고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게 얼리 안티에이징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일찍 안티에이징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보통 성장기 10대 때부터 20살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성장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몸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제 20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하락세로 들어가고, 네.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안티에이징을 미리 노화가 오기 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네, 미리 준비하는 것이 네. 노화를 방지하고 막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파트 2에서 보면은 에이징, 노화에 대해서 이제 쓰셨는데, 늙으면은 어쨌든 노화가 되는 건 알겠는데, 노화가 언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쉽게 생각했을 때는 20대쯤부터 이제 노화가 서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보통 나이 20살 네. 정도이고,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네. 이제 20살 이후에 점점 지나가면서 네. 노화가 되기 때문에 네. 노화는 20대쯤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20살쯤부터 미리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떠한 가설들이 있고, 네네네. 이거에 따라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원인들을 또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이 네. 파트 2입니다. 네, 그럼 노화는 그러면 사실 20대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몸에 노화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를 냉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특정 장기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난자라든지 네. 특정 부분을 네. 이제 냉동 보존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세포 단위에서만 가능하지 네. 어떤 개체로서의 사람한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안티에이징을 위해 뭐 세포를 네네네. 올린다라는 네. 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을 봐야 제가 노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속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도 네. 있을 텐데 네. 보통 겉으로 보여지는 건 이제 피부에서 네. 주름이나 네. 어떤 탄력의 떨어짐, 네. 그 탄력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뭔가 여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화장을 할 때 화장이 잘 안 먹는다거나 아, 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지표로 편한 네. 지표로 생각할 수 있겠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피부가 네. 되게 건조하거나 푸석푸석하거나 네. 또 겨울에 그 당기는 느낌이 많이 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다 피부의 어떤 탄력의 네. 수분감에 아. 대한 문제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눈으로 잘 보이고 네. 이제 이건 피부에 대한 얘기지만 노화가 전신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눈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진다든지 네. 거리를 띄고 봐야 더 잘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치아가 부식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노화 과정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면 이제 약간 요 파트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이제 항산화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면 네. 활성산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네.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성되게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숨을 쉴 때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되게 역설적으로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면 어떤 주변 세포들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지게끔 네. 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항산화요법이라고 우리가 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네.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고 또 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베리류 네. 그리고 브로콜리 네. 뭐 이런 음식들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것에도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도 결국 이런 음식들을 말씀하신 거네요. 같은 개념이네요, 다이어트라는 것도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음식의 다이어트의 네. 개념도 있고 네. 또 음식도 아무래도 인스턴트 이런 것보다는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먹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소식을 하고 어느 정도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혹시 조금 과체중이시거나 비만하신 분들은 네. 적정 체중으로 다이어트를 해주는 것이 또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면 이너뷰티를 위한 식이요법, 영양제, 비타민 수액 치료 요 파트랑 운동, 흉터랑 튼살 치료, 탈모 예방 요 부분들이 조금 목차를 봤을 때 되게 생소하고 궁금했거든요. 네, 파트 4에서는 소제목으로 이제 7개 정도가 있는데 네. 동안의 기준을 소제목 1에서 설명했었고 네. 이제 파트 2에서는 이것을 위한 어떤 피부의 리프팅이라든지 이제 안티에이징 피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고 또 리프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술 관리를 할 때에도 어떤 의사의 디자인적인 요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놨습니다. 이제 이너뷰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는 겉만 멀쩡하다고 안티에이징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속에 내부의 안티에이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건강한 음식,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는 요즘에 안티에이징 관련된 성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보조제들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비타민 보조제를 챙겨 먹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네. 운동도 사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에 워낙 바디 프로필, 소위 바프라 얘기하는 키워드가 되게 핫하게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바프를 찍기 위해 커팅이라 흔히 불리는 체지방 빼는 작업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몸에 일정량 이상의 지방이 빠지면서 또 건강에 많이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적당한 양의 운동이 도움이 되겠고 네. 유산소, 무산소 운동도 적당히 섞어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내 건강을 관리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게 어떤 안티에이징에 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흉터 튼살 치료나
어떤 탈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흉터나 튼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치료 방식 한계가 되게 있었습니다. 뭐 레이저로 치료를 한다거나 어떤 다시 꿰매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치료였다라고 하면 주사가 아닌 새로운 장비, 세포 재생을 할 수 있는 재생에 최적화된 약물들, 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포함된 약물을 이제 주입해서 네. 그 근본적으로 흉터나 튼살을 재생시키는 이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에 비슷한 개념에서 탈모 치료도 모발 이식이라든지 네. 이런 치료가 아니라 그 두피 전반에 두피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네. 또 모근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재생 약물들을 이제 새로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두피 전체에 주입을 해주면 네. 또 머리가 모발이 새로 자라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탈모가 방지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라젯 장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니들 프리 인젝션이라 그래서 주사바늘 없이 주입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사기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주사기에 어떤 약물을 배합해서 연결하는 거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장비여서 이제 흉터 치료, 튼살 치료, 탈모 치료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약물들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되고 저는 이 장비를 안티에이징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얼굴이나 뭐 손등 같이 노화가 잘 보이는 피부에 주입을 함으로써 안티에이징에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떤 책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는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촬영을 마무리를 해볼까요? 안티에이징이라는 키워드, 또 동안이라는 키워드는 누구나 관심이 있고 좋아할 만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어떤 너무나 의학적이진 않고 그래도 조금의 의사로서의 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길 원했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책이 독자분들에게 안티에이징 바이블로서 그렇게 책이 읽히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안티에이징의 앞으로의 바이블이 될 정재웅 의사 선생님의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영상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